저희 타일 맵이 뭔지 조금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타일 맵? 2D 게임들을 해보시다 보면 뭔가 리소스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리소스들이 다 지금 똑같은 리소스들이죠. 여기도 다 똑같은 리소스고. 요거를 우리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좀 자유롭게 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타일 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일 맵 게임들은 굉장히 좀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타일 맵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지금 반복적으로 돼 있어서 타일 맵이라고 볼 수 있고 전부 타일 맵들입니다. 이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실행을 해보면 친구 결과물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뜨고 있어요. 윈도우가. 지금 보시면 타일 맵을 하나를 그냥 여기 격자를 만들고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이 쭉 진행이 될 거냐? 이쪽에 이제 타일 맵, 타일 맵 관련된 애들이 이쪽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미지들이. 그럼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챕터에서는 격자 그리고 타일 맵 이미지를 0,0 타일, 0,1 타일, 0,2 타일 이렇게 있죠. 이 0,0 타일에 배치하는 작업인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격자 그리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격자는 그 윈도우 API 중에 그 라인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렌더러 플레이신 타일 타일 툴신 툴신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걸로 이제 격자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이제 타일 사이즈를 기반으로 격자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타일 사이즈는요 그 게임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추출하셔가지고 이 타일 사이즈를 보시면 어떤 타일은 요게 뭐 64 by 64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타일은 128, 128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타일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격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격자를 그리시고 그리고 보면 타일이라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생긴 격자에다가 타일 오브젝트 이렇게 하나씩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타일이란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뭐 딱히 크게 하는 일은 없죠. 플레이 씬에서 바뀐 게 없고 텍스처 타일 렌더러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프라이트 렌더러는 이미지 전체를 우리가 그 화면에 그려주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타일 렌더러는 내 인덱스와 사이즈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이만큼만 화면에 그려주는 렌더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일맵 렌더러 이쪽에서 보시면 텍스처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려주는 그 길이가 조금 다르죠. 테일 포스 타일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타일 사이즈. 타일 사이즈만큼만 그려주는 거죠. 인덱스 기반으로. 0,0이면은 0,0부터 64까지. 그리고 만약에 0,1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y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1 곱하기 64니까 여기죠. 64,0 해가지고 xy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려주는 겁니다. 알 사이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체를 그려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배치하는 걸 한 번 더 봐야겠죠. 그리고 윈도우 2개 만들어주는 거 아까 자 이쪽에서 윈도우를 하나 그냥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동시에 재생을 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윈도우 3개, 4개, 5개 계속 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이거를 배치하는 걸 좀 볼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윈도우를 2개 만들었죠? 왼쪽 윈도우에는 타일 맵들을 오른쪽 윈도우에는 실제 게임에 사용될 맵들을 그 배치해 둘 건데요. 예제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게 나오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얘를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한다. 요게 배치가 되죠? 얘를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한다. 요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각각 이제 여러분들의 그 게임에 맞추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 나무도 배치할 수 있는 거고. 누르고는 안 되네. 하나씩 만들었네요. 마우스 드래그 하셔가지고 쭉 눌러서 배치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치하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되게 엄청 단순합니다.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 보실 건데 이쪽을 일단 먼저 볼게요. 타일맵 자, 이게 지금 메인에 이제 보시면은 윈도우 두 번째 윈도우를 만들었죠. 그럼 두 번째 윈도우에 프록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윈도우 메시지 처리해야 될 함수가 두 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쪽에다가 그 프록 함수를 원래 이쪽에 메인 함수 쪽에 넣었는데 이 툴신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프록 함수가. 그쵸? 이쪽에 이렇게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툴신하고 관련된 프록 함수니까. 그쪽에서 그냥 이미지를 전체 이미지를 그냥 그려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런트 블릿으로 타일맵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고 내가 이쪽에서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를 L 버튼 눌러서 클릭을 했을 때 정확히 이제 이렇게 타일맵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좌표를 어디 좌표를 가져와야 되죠? 1,1을 가져와야 됩니다. 한 이쯤을 클릭해도 여기 몇이죠? 012, 2,1 좌표를 가져와야 돼요. 이 좌표를 계산하는 건데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클릭했을 때 마우스 좌표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 바이 1000인 윈도우다. 그죠? 가져온 다음에 뭐 한 이쯤 클릭했으면 130에 130 클릭했다고 봅시다. 좌표가. 자, 인덱스를 계산을 할 건데 해당 위치에다가 그냥 타일맵에 사용되는 우리 타일 크기 64짜리죠? 뭐 64짜리를 나눠주면 몫이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를 지금 해도 0,0, 1,1 여기를 해도 1,1 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잘려가지고 몫만 계산이 돼요. 몫만 계산이 돼서 만약에 130에 130을 64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28, 128에서 1,1 하고 나머지가 20 남는 나머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죠. 한 이쯤 클릭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1,1의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계산을 해줍니다. 좌표를 계산을 해주고 그럼 해당 좌표에 맞춰서 아까 그 수많은 타일 오브젝트 중에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될지를 이쪽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인덱스를 넣어주면 자, 여기 타일맵 셋 포지션 인덱스 넣어주면 이 아까 스프링 플로어라는 요 타일맵 이미지 있었죠? 요건가? 자, 요 타일맵 이미지.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얘를 가져온다든지 1,1이니까 얘가 만들어지겠죠? 해서 인덱스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 게임 오브젝트에 우리 타일 오브젝트가 인덱스를 기억을 해 놓고 해당 인덱스 기반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계산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배치하는 것도 뭐 똑같은 원리겠죠. 자, 렌더러에서는 해당 인덱스 기반으로 이제 물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려줄 때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해서 툴신에서 배치를 하면 해당 셀렉트된 인덱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쭉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타일맵이 처음 여러분들 그 맞닥뜨리시면. 근데 되게 단순하거든요. 우리 딱 핵심이 뭐냐? 핵심을 조금 되짚어 보자면 각각 타일맵 리소스가 있죠. 이렇게 리소스가 있고 이 리소스마다 인덱스가 있는 겁니다. 얘를 격자로 이렇게 쪼개서 같은 크기의 격자로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내가 마우스를 이쪽을 클릭했으면 이 이미지를 내 게임 맵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끔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규칙성이 있는 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쪽 클릭될 인덱스 뭐 1,1의 이미지를 내 거에 뭐 2,1에 배치하겠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이 그리드 계산은 타일맵 사이즈로 마우스 포지션 좌표를 나누기만 하면 이 인덱스가 어디서든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이것만 보고는 크게 와닿진 않으실 텐데 아마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같이 실행을 해보시면서 몸으로 익히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 저기 채팅창이랑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자주 사용해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그게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는 거거든요. 타일맵 개념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하면 그냥 단순 이미지를 배치를 한 거죠. 음. 근데 타일 맵의 핵심은 뭘까요? 배치를 하는 것도 배치를 하는 거지만 내가 게임을 껐다 켰을 때 우리가 배치해 놓은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열심히 맵을 찍었으면 각 스테이지마다 이 맵 정보를 기반으로 맵을 생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사실 중요한 핵심은 데이터 저장이에요, 저장. 저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장. 제가 작업을 많이 쪼개놔서 코드가 한 번에 하면 많지는 않은데 4개 그 GitHub 로그로 쪼개뒀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4개를 보시면 되죠. 타일맵.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그래서 저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장. 저장을 같이 좀 볼 건데 우리가 보통 게임했다가 뭐 이미지 배치하고 캐릭터 만들고 요 지금 작업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여러분이 만들고 움직이게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시켜줬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이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램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종료를 시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죠. 근데 우리는 게임을 켰을 때 저 타임맵 툴신에서 만든 저 정보를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불러와서 써야 돼요. 그 말은 즉슨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도 데이터가 원활히 남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램이라는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 종료하거나 컴퓨터를 꺼버리면 메모리가 지워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타일맵을 막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타일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고 이 정보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요때 사용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법을 쉬어넣든 뭐 C++이든 그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죠. 파일 입출력. 요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하드 또는 SSD 저장을 해놓고 게임을 딱 켰을 때 그 정보를 불러와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총 6개의 타일 정보가 자신의 인덱스와 나는 어떤 색깔의 타일인지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일 입출력을 아마 많이 안 사용해 보셔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S키 세이브, L키 로드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요 코드는 뭐냐면 예제 요거 같이 보면 좋겠네요. 다운받아서 이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우리가 사실 문자열로 직접 경로를 입력하면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자체 API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배치가 됐죠? S키를 누르시면 요 창이 떠요. 요 창. 여러분들 세이브 파일 저장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게 그 코드입니다. 그 코드. 요거는 제가 뭐 짠 게 아니라 그 MSDate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쓰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고, 아까 저기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한 거를 이쪽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테스트 맵 저장. 폴더가 없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테스트 이 드라이브 이쯤 저장해 볼까요? 드라이브 테스트 맵 저장이 됐죠? 자, 요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끕니다. 끄고 다시 실행을 시켜서 L키를 누르면 여기 테스트 맵 파일 만들었죠? 저희가 열기를 누르면은 어, 로드가 안 되네. 자, 요거 말고 아마 이게 버그가 있어서 제가 하나 고친 버전이 그 밑에 있을 거예요. 요거 저장 버그 요 버전 코드 몇 줄 고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요걸로 해서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파일이 많아져서 빌드가 시간 좀 걸리죠? 여기 지금 게임씬이다 이거. 아이고 아까 그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볼까요? 이거 왜 로드 안 뜨지? 세이브 배치 좀 해보고 L 이거 좀 찾아봐야겠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저 로드 구현이 안 돼 있구나 지금. 코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저장이 돼서 파일 입출력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 이게 지금 불러와서 아마 로드를 한 걸 텐데 간단해요. 파일 입출력 저장을 하기 위한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 WF-open 이용하시면 램에 램에다가 나 이런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이제 파일 저장하기 위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데이터를 막 써서 넣죠. fwrite를 이용해서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막 써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경로 지정해 주시고 셀 패스 뭐 해가지고 넣고 반복문 이용해서 타일 개수만큼 돌아서 저장을 해주시고 fclose 이용하시면 얘가 딱 램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SSD 또는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옮겨요. 요게 파일 입출력의 기본 저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로드를 할 때는 똑같죠? 로드를 할 때도 아, 저장한 거 순서가 있죠. 지금 보시면 뭐부터 인덱스 먼저 저장하고요. 그리고 포지션 저장하죠. 그럼 불러올 때도 파일이
뭐 무슨 타일의 인덱스 포지션, 인덱스 포지션, 인덱스 포지션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불러올 때도 똑같아요. 뭐부터 읽어야 되죠? 인덱스 먼저 읽고 포지션부터 읽고 이 순서가 짝이 맞아야 됩니다. 왜? 저 파일 양식을 우리가 맘대로 정해서 쓴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로드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뭐 툴에서 로드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아까 게임이 시작할 때 게임이 시작할 때 그 프레이신 쪽에서 로드가 돼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신에서 해당 정보를 읽어와서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분으로 그냥 해주고 있네. 이쪽에서 로드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진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줄 한 줄씩 한번 실행을 해보셔가지고 디버깅을 해보시면서 데이터를 읽어 오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게 뭐 XML, JSON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파일 입출력을 지금 저거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우리 맘대로 순서를 정해서 데이터를 쓴 거고 보통은 양식을 가져다 써요. 우리는 파일을 앞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다룰 거야 라고. 그래서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의 구조는 자, 키와 밸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타일 맵을 JSON 방식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자, 파일 인덱스 하고 x 1 타일 인덱스 y 2 1,2 그리고 타일 포지션 64 좌표 타일 뭐 포지션 x y 뭐 64 128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값을 하나의 키와 밸류를 짝으로 놓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제이슨이라 그래요. 보통 이런 공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쓰면 다른 사람이 편집하기가 굉장히 쉽죠. 음.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고 큰 회사들은 이렇게 공통된 양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XML을 제가 뭐 써보진 않았는데 XML도 비슷한 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아마 웹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XML은. 게임은 좀 제이슨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파일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저장을 해놨다가 저장을 불러왔다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타일 맵을 한번 완성을 시켜 보세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포트폴 작업하기는 빡셀 거예요. 저 타일 맵이 왜냐면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이미지나 가져다 사용을 했고 64바이트 64로 돌고 있고 저 파일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것들 기능을 만드시려면 일주일이 좀 빠듯할 겁니다. 일주일이 빠듯할 거기에 해서 조금 구현해 보셔가지고 저장된 파일이 이 경로 내가 이렇게 해놨네. 그러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플레이신에서 저장된 툴신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상위 폴더에 에디터 윈도우에 리소스에 요거 같은데요. 테스트라는 파일이죠. 이거 메모장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 이진 파일로 저장해 놨네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 로컬 몹 자동. 자, IDX X에다가 0,0 읽어왔고, 자, 위치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타일 만들고. 자, 이번에 읽어온 건 2,2죠? 2,22네요. 타일 포지션, 그리고 나 어떤 타일인지 요거죠. 셋 인덱스로 이제 어떤 타일인지 기억해놨죠. 해서 오브젝트 만들어주고 요 작업들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요거 출신으로 한번 좀 넘어가 봐서 배치 한 번만 해서 실행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끝내 볼게요. 자, 여기서 아마 모드 리소스 출신으로 다른 타일 배치해 봅시다. 물 배치해 볼게요. 물 배치하고 주변에 풀 이렇게 배치하고. 자, S 눌러서 저장. 경로가 경로를 맞춰줘야겠죠? 그 경로 여기죠? 555라고 저장할게요. 자, 저장을 했고 파일이 생겼죠? 555가 여기 생겼습니다. 자, 툴신에서 한 거고 플레이신에서 다시 그러면은 555로 입력을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맵이 배치가 되죠. 지금 타일 맵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은 툴신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씬에서 각각의 타일 맵을 불러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맵이 이제 4개, 5개면은 이 저장된 파일도 4, 5개가 진행이 돼야겠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요 타일맵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궁금한 점 뭐 크게 없으신 것 같고. 그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초에 이런 툴을 제공을 해줘요. 자, 보시면 유니티 애초에 타일맵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죠? 이렇게 배치해서 제공을 다 해주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도 있죠. 보면 이렇게 막 드래그해서 한 번에 넣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냥 맵만 사용하면 큰 또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타일 맵이긴 한데 그걸 이용해서 뭐 충돌도 해야 될 수 있어요. 바닥 타일 이렇게 깔면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 맵을 만들 때 거기에 충돌체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뭐 움직인 그 동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내가 점프하면은 바닥 닿다가 났다. 어떤 타일 맵은 뒤에 그냥 배경이야. 그럼 걔는 충돌체를 안 달아줘요. 여기 막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그냥 캐릭터가 뚫고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해볼 수가 있어요. 타일맵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추가해보고, 컴포넌트 넣어보고, 뭐 애니메이션 넣을 수도 있겠죠. 어떤 타일은. 그럼 막 여기서 나뭇잎이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대로 게임에 따라서 입맛대로 어느 정도는 코드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타일맵 크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파일 입출력이고, 타일맵 인덱스 계산하는 거는 그냥 타일맵 크기 사이즈로 나눠줘 버리면 끝난다. 그 두 가지가 사실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고생 많으셨고, 만약에 내 게임에 타일맵이 없다. 그냥 나는 타일맵을 쓰지 않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요 작업물은 여러분들 엔진에다가 적용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타일맵이 필요한 게임이다는 이 작업에다가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막 공부를 하고 싶어서 괜히 뭐 일주일, 이주일씩 시간을 분석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공부가 되고 좋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직장 가셔서 시간 남으시면 하시면 되고 평생 동안 타임맵을 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가 된다고 해서 딱 저렇게 된다기보다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위주로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타임맵 진행하실 분들은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내 게임 타임맵 필요 없다? 한세치오조는 타임맵이죠. 뭐 메이플은 타임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로직이랑 이런 거 애니메이션 쪽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